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참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절친과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10년 전으로 돌아가 인생 2회차를 살면서 그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거 못지않은 복수 스토리가 있어요. 저도 암 걸릴 것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산뜻하게 살고 있어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걸 알게 된 건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었고 집에서 아이 유치원 하원 시간이 다 되어 막바지 집안을 정돈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멀리 살아서 잘 못 보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랑 저는 거의 결혼식 때 보고 SNS에서나 근황을 확인할 뿐이었어요. 오랜만이네. 이런 말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연락했어. 급해서 본론부터 말할게. 혹시 네 남편 며칠 출장 갔어? 어떻게 알았어? 우리 남편 어제 출장 갔고 내일 밤에 올라오는데 무슨 일이야? 큰일이네. 출장은 무슨 출장? 네 남편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시퍼렇게 어린 년이랑 지금 제주도에서 여행하고 있다. 뭐? 제주도? 아이, 말도 안 돼.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니야. 얼마나 가정적인데. 닮은 사람이겠지. 나도 그런 줄 알고 유심히 봤거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네 남편 맞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제주도 유명 호텔에 와 있는데 오늘 아침 조식부터 지금 관광지마다 계속 마주치고 있어. 아이, 무슨 신혼부부처럼 사진 찍고 놀고 있더라. 지금도 근처에 있거든? 내가 사진 찍는 척하고 몰래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친구와 전화를 끊고 사진이 오기만 기다리는 그 짧은 사이에 설마 저희 남편은 아니겠지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얼마나 다정하고 가정에 헌신적인 사람인데요. 친구가 비슷한 사람을 잘못 봤겠지 싶었어요. 그런데요, 설마는 역시였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정말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남편 놈과 웬 여자는 다정히 팔짱을 꼈다가 부둥켜 안았다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사진도 연이어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배신감에 휩싸였고요. 쉴 새 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절 속이고 우리 아이를 속인 남편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일단 친구한테 가능하면 많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고요. 호텔에 다정히 들어가는 사진도 찍어달라고 했어요. 하원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 잠도 자지 않고 이런 남편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쿨쿨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그날 밤 얼마나 쓰다듬었는지 그날 제 마음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런 인간과 같이 사는 게 과연 딸을 위한 선택이 아닌 것 같았어요. 처자식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사람이 아빠라고 같이 살게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됐어요. 저 역시 남편과 더 이상 살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며 고민한 날들을 그 인간은 모르잖아요. 제가 그 지옥 같은 밤을 보낸 것보다 더 오랫동안 지옥을 선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순순히 이혼해주면 제가 너무 아깝잖아요. 끝내더라도 제 분이 풀릴 때까지 복수를 해주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혼 소송을 하며 남편과 상간녀에게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낼 거지만요. 이혼 시 제가 압승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한동안은 모른 척할 생각이었어요. 다음날 저에게 바람 피운 걸 들킨 줄 모르는 남편이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출장이 아주 힘들었다는 듯 피곤에 찌든 표정을 연기하면서 왔었죠. 저도 다정한 말투로 반겨주는 연기를 했습니다. 당신 왔어? 얼굴이 많이 안 좋네. 출장이 많이 힘들었어? 어서 씻어. 밥 다 차려놨어. 아주 죽겠다 죽겠어.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씻고 올 테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고 있어.
저희 남편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항상 집에 들어와서 손 씻고 옷 벗어두고 컴퓨터를 켜는 습관인데요. 컴퓨터가 부팅되는 동안 씻고 오면 바로 컴퓨터를 하거든요. 그날도 샤워하러 가기 전에 컴퓨터를 켜더라고요. 아주 다행이다 싶었어요.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톡이 로그인 돼요. 그 내용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씻을 동안 저희 딸은 잠깐 TV를 틀어주고 그동안 톡 내용을 다 봤는데요.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상간녀와 나눈 대화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여행 너무 아쉽다. 이렇게 밤마다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너무 아쉬워. 우리 자기랑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싶은데 그날이 언제 되는지. 이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얼른 빨리 재산 정리하고 이혼해. 나 진짜 너무 외로워. 엄마도 결혼 언제 하냐고 재촉하고. 재산 정리하려면 좀 걸릴 것 같아. 3달 정도만 기다려줘. 기다려준 만큼 내가 우리 자기 호강시켜줄게. 카톡 내용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남편과 상간녀는 저랑 이혼하고 둘이 결혼해서 살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저랑 똑같이 재산을 다 빼돌리고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만약 제가 쉽게 이혼을 안 해주면 트집을 잡아서 저를 유책 배우자로 몰고 갈 계획까지 세웠더군요. 순간 남편을 그 즉시 달려가서 두들겨 패주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고요. 이런 대화 내용들이 언젠간 다 쓸모가 있겠지 싶어서 핸드폰으로 그 대화들을 전부 다 찍어 놓았습니다. 그 뒤로 블랙박스 영상들과 남편이 숨겨놓은 핸드폰 사진까지 다 찾아냈어요. 이걸 언제 터트릴지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혼 준비에 한창이었는데 저희 친정엄마에게 예상치 못했던 병이 갑작스레 발견이 되었어요. 간암 말기였고요. 수술이나 항암 등은 계획도 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저희 엄마는 시한부 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엄마가 아픈 상황에서 제가 남편이 이렇다고 엄마한테 말을 못하잖아요. 저 혼자 끙끙댔는데요. 이 인간 정말 연기를 잘하더군요. 저희 엄마 걱정하는 척하는 게 바람을 피우는 줄 몰랐다면요.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장모님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장모님 편찮으시다는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도 이 사람 못지않게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럴 때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위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얘가 외동딸이라 아무도 없잖아. 내가 이렇게 떠나도 둘이니까 내가 안심하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운내서 최대한 내 곁에 오래 있을 생각만 해. 나 엄마가 떠난다는 말만 해도 슬퍼. 그럼요, 장모님. 제가 우리 미연이와 우리 딸 소율이 잘 챙길 거예요.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안 가장이잖아요. 가소로웠습니다.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저는 그 인간 마음을 알고 있기에 얼굴이 찡그려졌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남편의 마음에 없는 말도 안심이 되는지 흐뭇하게 웃으셨고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고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과 얘기도 나눴고 장모님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말인데요. 남겨질 저희를 위해서 좀 더 저희를 편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나야 너네가 편하면 좋지.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갈게. 어차피 장모님 재산 이 사람이 다 물려받을 건데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장모님 집은 명의 변경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면 상속세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가는 세금인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요즘은 다 공동 명의를 하고요. 이 사람이랑 저한테 명의를 변경해 주시면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어서 저희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상속세 아깝지. 차라리 명의 변경이 낫대.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서류 좀 만들어 와 봐봐. 여러분, 속이 너무 보이지 않아요? 대놓고 재산 달라고 하는 건데 저 인간이 인간 같지 않아 보였어요.
뭐 사실 저도 저 인간이 바람핀 걸 몰랐다면 저 인간의 이야기에 넘어갈 뻔했지만요. 그래도 훗날에 제가 웃기 위해 화를 꾹꾹 누르며 최대한 감정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여보, 아니야. 엄마가 지금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자꾸 준비하지 말자. 나 그럼 너무 힘들어. 엄마,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집 그냥 가지고 있어. 지금 나 정신없는데 상속이나 명의 변경 이런 거 신경 쓸 겨를 없어. 남편은 엄마의 재산을 탐내했고요. 저는 감정적으로 대처했어요. 그리고 정말 어이가 없지 않나요? 아니, 어디 우리 엄마 집을 공동명의로 분할해서 뜯어가려고 머리를 쓰나요? 제가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죠. 그날 남편이랑 집에 돌아왔는데 저 진짜 아픈 저희 엄마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나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 회사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지난번에 상간녀와 카톡 대화에서 상간녀가 쥐꼬리만한 월급쟁이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편 놈은 예전부터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반대했죠. 그 인간 마인드가 별로예요. 무슨 자영업이 쉬운 줄 알아요? 힘든 일은 죄다 직원들과 알바들한테 시키면 되고 자기는 그냥 카운터에 앉아서 결제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다니는 회사 잘 다니라고 몇 번이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 이야기를 꺼내네요. 아무래도 이 새끼가 엄마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것만 믿고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사정이 많이 안 좋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아이,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내가 당신 사업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없잖아. 시드가 없으니까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돈이 있으면 허락해 줄 거야? 아, 나 사업 구상 다 해놨어. 이제는 정말 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돈이 생기면 당연히 하게 해주지. 지금 직장에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다들 그 나이 되면 명퇴하고 다른 일 찾아본다더라. 그런데 우린 자금이 없잖아. 혹시 몰라. 엄마의 상속재산이 들어오면 몰라도 지금은 안 돼. 그냥 회사 다녀. 장모님 상속재산? 아, 알았어, 여보. 나 기다릴 수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정도 말하니까 남편이 혹하더라고요. 제가 해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아주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한테 엄청나게 잘했어요. 이 인간 시키지도 않았는데 퇴근 후에 청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 하던 요리까지 해서 병원으로 가져다 준 거 있죠. 저도 이때다 싶어서 이 인간한테 이것저것 엄청 부려먹었습니다.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남편이 싱글벙글 하면서 사는 게요. 저는 엄마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괴로운데 이 새끼는 남일인 거지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잠깐 들렀어요. 등본을 뽑을 일이 있어서 남편한테 컴퓨터 좀 쓴다고 전화를 했고요. 컴퓨터 비밀번호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톡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장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재산 받아서 사업시켜줄 것도 같아. 내가 운을 떼놨거든. 우리 아기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한몫 챙겨서 나갈게. 어머, 정말? 자기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그거 삶았어? 자기 와이프도 진짜 멍청하다. 상속받으면 바로 내 수중으로 돈이 들어와야 해. 안 그러면 상속재산은 재살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아서 내가 받지 못하거든. 일이 좀 복잡해. 그래? 그런 게 있어? 자기 장모님 말고 와이프가 안 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러니까 나도 그게 아쉽더라니까. 그래도 꽁돈 생기게 되었으니까 이걸로 만족해야지. 천하의 죽일 년놈들.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다짐했어요. 절대 이 연놈들 적당히 벌 주고 끝내지 않기로요. 그 내용들도 당연히 다 증거로 남겨놨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와중에도 상간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한테 종종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해댔어요.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거랑 여태껏 살붙이고 살았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다 눈 감고 다녀오라고 해줬어요. 지금 싸워봤자 뭐해요? 더 큰 복수를 위해 힘을 남겨둬야죠.
이것 또한 증거가 될까 싶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편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성 씨. 오랜만이죠. 다른 게 아니라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남편이 출장에 간다고 했는데 언제쯤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제가 듣긴 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서요. 예? 그게 무슨 소리죠? 정훈이 회사 그만뒀잖아요. 그만둔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와이프가 자금 준다고 해서 사업할 거라고 엄청 자랑을 했어요. 모두들 부러워했는데 아니에요? 아, 어머, 죄송해요. 제가 지금 남편 회사 사람이랑 동명이라 잘못 전화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성 씨. 저 부탁이 있는데 제가 이런 전화했다고 저희 남편한테 말 안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이것저것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남편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부탁해요. 물론이죠.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뭔 큰일이라고 부탁을 하세요. 개업 벌써 한 거예요. 저도 초대 한번 해주세요. 잘 되면 저도 불러주고요. 성훈이 녀석 부럽네요. 능력 있는 와이프도서요. 아유, 아니에요, 지성 씨. 그럼 저 나가봐야 해서 이만 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동료한테 전화해서 남편의 근태를 파악해 보려고 했어요. 저는 휴가를 내고 어디 놀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출장이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세상에, 퇴사를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사에다가 제가 돈을 대줘서 사업을 할 거라고 어찌나 자랑을 했다는데 저희 엄마 재산 챙길 생각이었던 거죠. 그 생각에 회사까지 관두고 이미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인간이 추진력 하나는 진짜 좋은데 항상 계획이 없어서 일을 그르쳤어요. 이번에도 딱 그런 쪽이죠.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그년이랑 놀러 다니고 있을 줄은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병실에서 엄마 간호하면서 남편한테 분개하면서 저 정말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여기까지 참아온 거 쭉 참고 한 방을 기다렸죠. 제가 검색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 상간년에 SNS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물론 안 나왔지만 매일 호텔에 백화점에 비싼 음식에 휘황찬란하게 하고 다녔고요. 그 모든 일정들을 뻔뻔하게 SNS에 자랑하듯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이거 진짜 개념이 없는 거죠. 아니, 상간녀 주제에 부러워해달라고 그딴 사진과 글들을 매일 올려왔는데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외제차까지 샀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병원에 올 때마다 꼬박꼬박 차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병원에 올 때마다 그 인간이 차를 바꿔서 타고 온 거였어요. 와, 저 속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너도 내 눈치 많이 보는구나. 그래, 그 노력 인정해줬습니다. 그래, 나 한번 열심히 속여봐라 하고 속으로 비우셨어요. 그냥 흥청망청 돈 쓰라고 내버려뒀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 인간 버리면 그 빚 모두가 그 인간 거가 될 텐데 제가 뭐하러 타일러서 쓰지 말라고 혼내고 설득시켜요. 제 힘을 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큰 몰락을 위해 남편의 만행을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래가 보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남편 새끼랑 상간녀랑 호화스럽게 놀러 다닐 때 저는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렸어요. 저희 집은 공동 명의이고요. 생활비도 어차피 제가 관리해서 제 통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가져와야 속이 좀 시원할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수작을 부렸습니다. 여보, 돈 좀 있어? 엄마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명의 변경하래. 그런데 이거 내가 알아보니까 꽤 일이 커지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수수료 주고 법무사한테 맡기려고 물어보았지. 그런데 명의 변경할 때도 돈이 많이 들더라. 혹시 당신 돈 모아놓은 거 있어? 뭐? 장모님이 명의 변경 해주신대? 아이, 그러면 얼마를 들여서라도 받아야지. 얼마가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당신 그 정도 돼? 5천만 원 들이면 엄마의 몇 억짜리 집이 우리 집이 되는 거야. 그 집 받으면 바로 팔고 당신 줄게. 뭐? 5천만 원? 아이,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디 법무사야? 다른 법무사도 똑같아? 내가 다른 법무사 알아볼까? 그때 제가 하마터면 액수를 너무 크게 불렀나 싶었거든요.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 들통날까 봐 좀 쫄긴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세 군데 다 상담 받아봤는데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 요즘 아파트들이 좀 비싸? 개인으로 하면 좀 더 싼데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 구청이나 은행에도 여러 번 다녀와야 하고. 우리 둘이 그럴 시간 없잖아. 당신도 회사 가야 하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나도 엄마 보살펴야 되고. 돈 있으면 그냥 맡기자. 아니면 그냥 상속세 내. 그게 좀 더 비싸더라고.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할까? 아이, 세금이 그렇게나 비싼 줄 몰랐어. 끼케야 1,00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비싸다. 엄마가 서두르는 이유가 상속세보다는 명의 변경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 엄마가 살아있을 때 하려는 것 같아. 엄마가 사실 오늘 내일 하잖아. 법무사에 맡기면 며칠 안으로 다 처리되나 봐. 어차피 받으면 바로 팔 거니까 공동 명의할 건데 괜찮지. 그래야 세금 싸잖아. 남편은 돈만 주면 며칠 안으로 몇 억짜리 집이 생긴다고 하니까 눈이 아주 휘둥그레해졌어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이 섰는지 말을 꺼냈습니다. 당연하지. 여보, 좀만 기다려봐. 내가 빚을 내서라도 명의 변경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인 것 같아서 그래. 하루 정도만 기다려줘. 바로 돈 구해올게. 그 많은 돈을 하루아침에 구할 수 있어? 설마 대출 받는 건 아니지? 그 정도로 무리할 생각은 없으니까 대출은 받지 마. 대출은 아니고 여기저기 묶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다 해약해야 해. 돈 만들고 나서 바로 전화할게. 남편은 제가 한 거짓말에 끔뻑 속아 넘어가서 다음날 바로 5천만 원을 입금해줬어요. 퇴직금에서 남은 금액을 탈탈 털어서 준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확인을 해왔어요. 돈 받았지? 법무사에 넘겼어? 언제쯤 정리된대? 며칠이나 걸린대? 좀 더 서둘러 달라고 하면 안 돼? 안 그래도 빨리 서둘러 달라고 얘기해놨어. 거기도 우리가 급한 줄 아니까 다른 일 제쳐두고 우리 것부터 처리하더라고. 벌써 구청에 갔대. 그래?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 참, 장모님은 어떠셔? 괜찮아?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죄송스럽네. 아유, 이래서 못 오는 건데 뭘. 엄마도 그 정도는 이해하셔.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컨디션이 언제 나빠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집 받자마자 바로 팔 거야? 그래도 되나? 그럼 세금 안 물어?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봐봐. 알았어. 여기 법무사 일 잘하기로 소문난 곳이니까 걱정 말고 당신은 당신 일이나 잘해. 알았지? 저희 엄마 집 명의 변경하고 바로 매매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남편한테 사업 자금을 대줄 줄 아나 봅니다. 저랑 빨리 정리하고 그년이랑 살기 위해 자금을 만들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요. 멍청한 남편이 저한테 돈 뜯긴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제 돈을 뜯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받은 다음 날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보내드리는 일은 너무 슬펐어요. 그런 저를 잘 다독여주며 남편은 성실하게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 덕분에 빈소에 사람들도 많이 와서 북적거렸고요. 제가 슬픔에 정신 놓고 있을 때 남편이 화장이며 납골당이며 다 알아봐줘서 수월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잘 보내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일상을 살려고 했어요.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에 밥을 먹고 집중 안 되는 TV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힘들 거 아는데 일 처리는 해야 하니까 말할게. 장모님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명의 변경하다가 돌아가셔서 명의 변경은 못했다고 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상속세가 꽤 돼. 그래? 그럼 그거 받으면 바로 팔 거지? 내가 사업 계획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봐. 이게 시기가 생명이라 빨리 시작해야 하는데 상속받은 돈들 나한테 투자할 거지? 들어보니까 사업 계획 좋네. 열심히 해봐. 당신 힘내라는 의미에서 내가 이걸 준비했어. 열어봐봐. 저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고요. 그걸 남편한테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기대하며 그 서류를 열어봤어요. 남편은 아마 그 서류 안에 사업 자금을 융통해줄 무언가의 서류가 있을 거로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 기대에 찬 표정이 실망으로 변하는 모습 참 볼만했는데요. 이게 뭐야? 이혼 신고서? 이혼을 하자고? 갑자기?
당신이 왜 나랑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내가 진작 주고 싶었는데 그동안 참고 있었어. 당신 아주 대범하더라. 바람 피운 거 안 들킬 줄 알았어? 뭐라고? 바람?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나 바람 안 피웠어. 왜 사람을 모함해? 나 흠잡아서 이혼하려는 셈이야? 웃기고 자빠졌네. 야, 너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증거 모은 것만 해도 수십 개야. 알아? 사진도 있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할래? 그리고 당신 회사 그만둔 것도 다 알고 있어, 이 나쁜 새끼야.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머리를 굴리더니만 이내 꺼낸 말이 참 가소로웠습니다. 여보, 그래 맞아. 나 바람 폈고 회사도 그만뒀어. 그런데 나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 여자랑 접을게. 회사도 다시 들어갈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어? 당신은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해. 우리 딸도 생각해야지. 바람은 있는 대로 다 피워놓고 돈은 돈대로 다 써놓고 알거지로 이혼하게 생겼으니 똥줄 타니? 너 같은 새끼가 아빠인 게 내 딸이 불쌍해. 너 같은 것도 아빠라고 부를 거 아니야? 바람 피울 때 딸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으면서 뭔 애틋한 아빠 코스프레야. 우린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어. 여기에 사인 안 하면 그땐 소송이야.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한평생 열심히 빌면서 살게. 그러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죄 지은 거 살면서 다 갚을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 줘. 아니 각오해. 그리고 그년도 각오하라고 하고 그동안 엄마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야. 우리 엄마 오늘 내일 할 때 당신은 그년이랑 여행도 갔더라. 네가 인간이니? 여기에 사인하고 바로 나가. 당장. 남편은 제가 무서운지 이혼 서류에 순순히 사인을 했고요. 그 뒤에 재산을 분할할 때도 제 의견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으로 하면 보편적으로 몇 천만 원은 기본으로 위자료를 받는데 이혼 소송을 안 하는 대신에 재산에서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소송이 두려웠는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다행히 이혼은 순조로웠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했고요. 위자료뿐만 아니라 저희 재산을 남편이 빼돌려서 그년한테 퍼주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해서 두 사람 깡그리 벗겨먹었습니다. 모든 소송을 다 마치고 딸과 함께 아빠와 함께 했던 집에서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살았어요. 딸이 가끔씩 제 아빠의 안부를 묻곤 했어요. 전 남편의 마지막 바라게 말 기억나시나요? 딸을 걱정하면서 이혼만은 막고 싶었던 그 인간이 이혼을 하니까 단 한 차례도 딸을 만나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딸은 계속 아빠를 찾았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아빠한테 전화해줘. 언제 소율이 보러 올 건지 물어봐야겠어. 얼른 빨리. 저는 딸이 이렇게 조를 때면 전 남편한테 전화를 해주곤 했어요. 소율아, 잘 지내고 있어? 아빠는 지금 회사야. 우리 소율이 뭐 하고 있었어? 아빠 많이 보고 싶어? 아빠, 소율이 보러 언제 올 거야? 나 아빠 보고 싶어. 언제 올 건지 빨리 말을 해줘. 어쩌지? 아빠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소율이 있는 곳으로 잘 못 가. 소율아, 아빠 보고 싶으면 전화해. 그럼 아빠가 얼굴 보여줄게. 싫어. 아빠랑 같이 인형놀이도 하고 싶고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나도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 소율아, 아빠가 그러면 한국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빨리 일 끝내볼게. 알았지? 약속한 거다. 아빠 빨리 일 끝내고 나한테 오는 거야. 알았지? 기다리고 있을게. 아빠 사랑해. 딸한테도 어찌나 거짓말을 잘하던지요. 그 인간 미국은커녕 같은 서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떳떳하게 나타날 수 없으니 미국으로 일하러 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전화를 끊고 전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다음부터 웬만하면 전화하지 말고 전화할 거면 예의 있게 미리 문자를 하라고요. 같이 있는 사람 놀란다고요. 애는 귀찮아하면서 그 상간녀와는 잘 만나고 있더라고요. 상간녀를 더 챙기는 멘트 아닌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애가 자기한테 전화한 건데 아빠라는 사람이 책임감도 없이 어떻게 애를 한 번도 찾지 않고 전화도 귀찮아할까요? 이 인간은요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쓰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인간과 엮이게 된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됐어요. 물론 우리 예쁜 딸을 낳아서 정말 좋지만 이놈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그 인간과의 인연의 싹을 잘라버리고 싶었어요. 다들 돌아가고 싶은 시기 하나씩은 있죠. 제 인생에서 전 남편이 그 최악의 인간이고 전 남편과 함께 있던 시간이 최악의 시간입니다. 저도 이혼 후 취업을 해서 혼자 애 키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자꾸 저런 식으로 딸을 귀찮아하는데 정말 꼴 보기 싫더라고요. 이혼한 지 1년 동안 양육비도 안 줬거든요. 그거 자기 스스로 쓰레기인 거 인증했다면서 전 남편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제가 제 돈으로 저희 딸 키우려고 마음먹었었어요. 그런데 봐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아니, 누구 좋으라고 모른 척 해줍니까? 법이 있으니 법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양육비 소송 전에 전 남편한테 문자를 했어요. 그동안 안 준 양육비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 넣으라고요. 그랬더니 상간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헤어졌으면 끝이지 뭘 이리 찍적대요. 연락 좀 그만하시라고요. 보기 흉해요. 그 많은 일을 겪고도 아직도 잘 만나나 보네. 여보세요? 상황 파악을 좀 하고 전화를 하던가. 당신 남자친구가 딸 양육비 안 줘서 돈 보내라고 연락한 건데 그걸 네가 왜 상관해? 그러니까 양육비 포기했잖아요. 그럼 그쪽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와서 돈 얘기하면서 제 남자친구 흔들어 보려고요? 야, 그 쓰레기 너 갖고 네 남자친구한테 전해. 양육비 제때 안 넣으면 나 양육비 소송 걸 거라고. 법원에서 보기 싫으면 입금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전해. 알았어? 그런데 왜 반말이세요? 저도 감정 안 좋은데 꼬박꼬박 존댓말 써줬잖아요. 꼬우면 너도 반말하던가. 전 남편 상간녀한테 존댓말 쓰고 싶겠냐? 잘못은 네가 저질러 놓고 나한테 벌 받은 거야. 알고는 있니 이 경솔한 거사? 그래? 그럼 나도 반말할게. 우린 네 아이 키울 양육비 보태줄 생각 없거든? 네 자식은 네가 알아서 키워. 어디서 자식 앞세워서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하고 있어. 남의 가정 파탄은 너지. 이 상간녀야. 상간녀 소송당해서 합의금 준 주제 너무 떳떳하네. 상간녀는 자꾸 저를 도발했어요. 그 뒤로 전 남편도 전화가 없길래 둘의 뜻이 똑같다는 걸로 이해했고요. 그래서 양육비 소송도 했습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디 한번 네버엔딩으로 소송 당해봐라 하고 걸었는데요.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소장을 회사로 보내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간신히 회사에 취직했는데 여기서 이혼한 거 소문나면 큰일 난다고. 알겠어. 돈 줄게. 소율이 양육비 줄 테니까 기다려. 바로 넣어줄 테니까. 당신 설마 장난치는 거 아니지? 나 속이기라도 해봐.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남편은 간신히 어디에 취직을 했는지 이혼한 거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바로 양육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다음날 돈이 들어왔긴 했는데요. 그동안 주지 않았던 양육비를 일시불로 넣어줬는데 이 인간이 어디서 찾아왔는지 양육비를 최저 금액으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왜 끝자리까지 10원 단위로 끝나는 그런 돈 있잖아요. 이 돈의 의미가 뭐냐고 했더니 자기 돈 못 번대요. 그래서 소득 금액에 맞춰서 그 금액으로 산출했다고 하네요. 그 인간이 그렇게 치졸한 사람입니다. 그마저도 한 달 주고 안 줬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 상간녀가 받았습니다. 뭐야 니들 왜 양육비 안 넣어? 제 날짜에 돈 주기로 하고 내가 소송 취하해줬잖아. 돈이 왜 끊겨? 이러면 나도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 그럼 나도 생각이 있지. 내가 당신한테 매달 돈 주는 거 힘들거든. 그냥 소율이 나 줘. 내가 친엄마처럼 잘 키울게. 너 돌았니? 내 자식을 왜 너한테 줘? 내가 미쳤다고 내 새끼를 더러운 니들한테 줘? 어딜 넘봐? 네가 뭔데 우리 애를 키워? 소식은 아직 못 들었나 보다.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해. 그럼 명분이 될까? 친아빠의 새엄마. 이 정도면 홀어머니보다 훌륭하지. 안 그래? 청첩장은 집으로 보냈으니까 확인해보고 애 데리고 와. 새엄마 결혼식에 의붓딸이 와야지. 앞으로 같이 살 건데.
안 그래?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전 남편은 단 한 번도 갖질 않았던 면접 교섭권을 들먹이며 애를 보여달라고 저를 겁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새엄마와 같이 살자고 할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제가 거절을 하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희 애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상간녀랑 셋이서 멀리 가지 못하고 학원 근처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가 하도 집에 안 들어오길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요. 위치 추적을 해서 딸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글쎄 셋이 같이 있는 곳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우리 애 몰래 데려가서 세뇌시키려고 했니? 이거 범죄인 건 몰라? 에이, 뭘 이 정도로 범죄라는 거야. 그냥 우리 소율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뿐이야. 소율아, 잘 생각해봐. 아빠랑 살면 소율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 알았지? 이따가 아빠가 전화할게. 딸이 봐도 아빠가 이상하고 무서운지 제 뒤로 숨었고요. 노려보는 제 눈을 피해 둘은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엄마, 아빠 새엄마랑 결혼한대. 그럼 나 아빠랑 살아야 해? 엄마는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서 나 키울 수는 없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소율이 너 하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까지 다 보내고 시집도 제대로 보낼 거야. 엄마는 소율이 키우는 거에 문제가 없으니까 아빠한테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알았지? 도대체 얘한테 뭐라고 말을 한 건지 저 그때 눈 돌아갔어요. 이 연놈들 아주 크게 혼내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안 가려던 결혼식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이기도 해서 결혼식에 가서 깽판 칠 줄 몰랐나 봐요. 하지만 내 아이를 뺏어가려고 하는 연놈들을 보면서 저도 눈이 돌아갔죠. 지금 소심하고 소극적인 게 뭐가 중요한가요? 어딜 감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모성애를 건드리냐고요. 저는 당당히 결혼식장에 들어갔어요.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갔더니 신부가 입장을 마쳤더라고요. 조용해진 결혼식에 제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야, 이 상간녀야, 너 오늘 곱게 시집 못 간다. 오늘 너 제삿날이야. 내가 특별히 전남편 와이프니까 예우에서 3일장 치러줄게.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일로 와 너. 결혼식장에 제가 상복을 입고 갔거든요. 정말 그날 그 연놈들 초상을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모아놨던 불륜의 증거 사진들과 제 전남편과 아이와 함께 보냈던 사진들, 그 둘이 저 모함하는 톡들은 영상에 공개했어요. 제가 결혼식 가기 며칠 전에 전남편 친구를 포섭했거든요. 때마침 그 친구가 사회를 맡는다고 해서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했는데 딸과 저는 양육비도 못 받고 살고 있고 전남편과 상간녀가 결혼하는데 제가 그 꼴을 봐야겠냐고요. 친구도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제 전남편과 제가 성격 차이로 많이 싸워서 그냥 이혼한 줄로만 알았대요. 이 인간이 글쎄 친구들한테도 솔직히 말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 좀 도와달라고 했죠. 친구도 파렴치한 친구는 필요 없다며 제 전남편과 인연을 끊을 생각으로 저를 도왔답니다. 사진을 보고 사람들 당연히 수군거렸어요. 지금 웨딩드레스 입고 서 있는 전현 상간녀예요. 남의 집안 쑥대밭 만들어 놓았고요. 저한테 상간녀 소송까지 당한 년이라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댔지만 다들 말리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뭐라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는 말이 신부 쪽 객석에서 들렸습니다. 양육비 아까워서 저희 애 몰래 데려다가 저랑 연 끊게 하려던 끔찍한 여자입니다. 저런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을 자격이 되나요? 그때 상간녀 엄마가 일어나서 사위랑 자기 딸한테 가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뺨을 한 대씩 갈기더라고요. 아마 사실 확인을 했겠죠. 맞다고 하니까 뺨을 때린 거고요. 상간녀 엄마도 전 남편과 자기 딸이 그런 연놈들인 건 몰랐나 봐요. 그리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상간녀 엄마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상간녀는 꼿꼿하더라고요. 이 결혼 그대로 진행하라고 사회자와 주례사를 재촉했습니다. 절 끌어내려고 친구들을 시키려 했고요. 그걸 전 남편 친구들이 막아주었어요.
다들 한마음으로 저 인간 포기하고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소리쳤죠. 너 저 인간 재산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그거 알고 결혼하는 거야? 멍청하게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겠지? 그때 상간녀 동공에 지진이 나는 게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은 어찌할 바 몰랐고요. 그걸 내가 왜 몰라? 이 사람 충분히 잘 벌고 있고 저번 주에 내가 통장 확인도 했어. 이거 왜 이래? 아마 그 돈이 끝일 거야. 지금까지 재산 분할했던 것 가지고 잘 사는 척 행세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거덜났을 텐데. 저 인간 빚은 확인해 봤니? 너는 그것도 모르고 결혼하려고 했니? 하긴 사랑이 죄는 아니지. 전 남편이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죠. 그러자 그 상간녀도 전 남편 뺨 때리고 나가더군요. 야, 너 어디 가? 내 앞에서 사과해야지.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애를 만나고 가. 그 조잡한 입으로 누굴 조종하려고. 어림도 없지. 내 가정 쑥대밭 만들어 놓은 만큼 네 가정도 쑥대밭 돼봐. 그래야 정신 차릴 테니까 이 더러운 상간녀야. 제가 그녀 머리끄덩이 잡고 휘둘렀고요. 그날 상간녀 엄청 두들겨줬습니다. 전 남편 친구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잡아줘서 그만둘 수 있었어요. 결국 결혼식은 제 뜻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녀가 그날 그렇게 맞았는데 신고를 안 하더군요. 고소당할 거 각오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 상간녀였죠. 집 근처라고 잠깐만 만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풀이 아주 잔뜩 죽은 목소리로요. 한 번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소든 치료든 해야 하긴 하니까요. 약속 장소로 가보니까 선글라스를 쓴 상간녀와 그 옆에 그녀의 어머니가 함께 왔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선글라스 너머로 얼굴 여기저기에 그날의 흔적이 퍼렇게 올라와 있었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보기 껄끄러우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상간녀 어머니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무슨 일이시죠? 제가 친 거 고소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소 안 해요. 고소할 생각도 없고요. 그저 얘기하러 온 거예요. 저희 애 잘 혼내주셨어요. 이렇게 후들겨 쳐준 것만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미 일은 이렇게 다 끝났지만 제가 자식놈 교육 잘못 시켜서 이렇게까지 망신당하게 되어서 이왕 교육시키는 거 끝까지 잘 시켜보고자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돌려 말하지 마시고요. 알아듣게 설명하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때 상간녀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한테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그 옆에 그녀의 엄마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하죠. 우리 딸이 상간녀가 되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의 집안 파탄내고 이혼까지 하게 하고 지는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는데도 어쩜 저렇게 몰상식한 짓을 벌였는지 제 딸이지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람에 미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반성했어요. 제 경솔한 행동에 책임을 갖고 사과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 잘못 가르친 죄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사과를 하는 게 응당 맞는 일이잖아요. 이번 계기로 자식이 다 컸다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생각하나 저도 많이 반성을 했고요. 앞으로 더 잘 키우려고 합니다. 사과를 안 받아주셔도 됩니다. 마음이 풀릴 때까지 100번이든 1000번이든 사과를 할게요. 상간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엄마는 진지하게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반성했다고 하니까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걸로 여겨줄게요. 일어나세요. 뉘우친 게 많아서 다행이네요. 평생 깨닫지 못할 줄 알았는데 좋은 어머니를 주셨네요. 어찌됐든 저도 힘을 쓰면 안 됐는데 저도 화를 못 이겨서 주먹을 날린 건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보지 말아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고요. 아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상간녀 결혼식에서 깽판 치면서 식장 손님들로 온 몇 사람들이랑 연락을 좀 주고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상간녀가 상간녀 엄마랑 사과를 하러 왔다고 하니까 사과를 한 이유도 알려주는데 상간녀 엄마가 아주 점과 무당에 미쳐 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마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저한테 사과한 것에 대해서 진짜 숨은 뜻을 알게 되었는데 역시나 상대방이 말해준 대로 무당이 시켜서 사과를 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잘못을 안 비면 하늘이 노해서 그 집안 여자들의 씨를 싹 다 말려버린다고 했다나 뭐라나. 그래서 사과를 한 거래요. 뭐 어찌됐든 저는 사과를 받아서 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일들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정말 너무 창피한지 아님 어떻게 됐는지 그 뒤로는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어요. 그 인간 소식 안 들리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더라고요. 다행히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 보내고 있고요. 우리는 미래를 살아야 하니까 과거는 과거로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제 딸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못된 판단이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부디 애청자 여러분들은 옳은 판단으로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